박순희 58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남편 창수가 새벽 출근을 할 때부터 시작된 이 시간은 이제 남편이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여보, 일어날 시간이야. 순이가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깨웠다. 오늘 화요일이지? 복지관 닦고 있는 날인데. 창수가 비몽사몽 중얼거렸다. 맞아,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 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어제 담근 김치가 아직 쉬지 않아서 살짝 아쉬웠지만 창수는 매운 음식을 좋아했다. 아, 맞다. 오늘 우편함 확인해야겠네. 순이가 혼잣말했다. 요즘 온라인으로 다 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가끔 우편물이 온다. 대부분 광고지거나 고지서였지만 순이는 우편함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편지 받는 것을 좋아했던 습관 때문이었다. 아침을 먹으며 창수가 말했다. 여보, 오늘 탁구 끝나고 혹시 시간 되면 카페 갈까? 새로 생긴데. 커피가 맛있다던데. 카페? 순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가 무슨 카페를? 집에서 믹스커피 타 마시면 되지. 아이고,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만 마시면 되나. 젊은 사람들 따라해보자고. 순이는 웃었다. 은퇴 후 창수는 이상하게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많아졌다. 스마트폰도 순이보다 더 잘 다뤘고 유튜브도 보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했다. 그럼 탁구 끝나고 연락해. 나도 마트 갔다가 시간 맞춰서 나갈게. 창수가 나간 후 순이는 설거지를 마치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 아파트 1층 우편함에는 예상대로 광고지 몇 장과 전기요금, 고지서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주소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는데 발신인 이름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이현진 누구지? 순이는 봉투를 뒤집어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주소는 부산으로 되어 있었고 우표는 며칠 전 소인이 찍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순이야, 이 편지를 받고 놀랐을 거야. 나야, 현진이 중학교 때 너희 집 옆에 살던 기억나니? 갑자기 이런 편지를 보내서 미안해. 사실 몇 년 전부터 너를 찾고 있었어. 우연히 중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주소를 어렵게 알아냈어. 할 얘기가 많아. 오래전 일이지만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연락처 010-1234-5678. 이현진 올림. 순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이현진, 그 이름이 서서히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 맞다, 현진이. 1988년 순이가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현진이는 전학을 온 지 얼마 안 된 조용한 아이였다.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항상 혼자 다녔다. 당시 순이는 반에서 인기가 많았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서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 순이가 혼자 다니는 현진이에게 먼저 말을 걸었던 것이다. 너 이름이 현진이지? 나는 순이야, 같이 점심 먹을래? 처음에는 경계하던 현진이도 점차 순이에게 마음을 열었다. 알고 보니 현진이는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니느라 친구 사귀기를 포기한 상태였다. 어차피 또 이사 갈 건데 친구 만들어서 뭐해? 현진이가 말했을 때 순이는 화가 났다. 그래도 지금은 여기 있잖아. 지금이 중요한 거야. 둘은 단짝이 되었다. 같이 등하교하고 주말에는 동네 산책도 하고 서로 일기도 보여주었다. 순이에게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다. 하지만 중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 현진이가 갑자기 말했다. 순이야, 나 부산으로 이사가. 다음 주. 순이는 충격이었다. 미리 얘기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현진이는 일주일 전에야 알려준 것이다. 왜 미리 안 알려줬어? 말하면 더 슬플 것 같아서. 마지막 날 현진이는 순이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집에 가서 읽어. 그런데 그날 밤 순이는 편지를 읽지 못했다.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지의 존재조차 잊어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35년 전 받은 그 편지를 아직도 어디선가 읽지 않은 채로 두고 있을 수도 있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순이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창수가 돌아온 것이다. 여보, 나왔어? 왜 그래? 얼굴이 이상하네. 아무것도 아니야. 탁구는 어땠어? 좋았지. 그런데 정말 얼굴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보여주었다. 창수는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 중학교 동창이구나. 그럼 만나야지. 그런데 뭐? 옛날에 우리가 좀 복잡하게 헤어졌거든. 창수가 웃었다. 중학생이 무슨 복잡한 일이 있었겠어.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차나 한잔하면 되지. 다음 날 순이는 용기를 내서 현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현진아? 나 순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순이야, 정말 너지? 응, 맞아. 편지 받았어. 아, 다행이다. 주소가 맞나 싶어서 걱정했거든.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어? 동창회에서 민수가 알려줬어. 너 기억하지? 키 작고 안경 쓴 민수. 아, 민수. 기억나. 둘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현진이가 먼저 말했다. 순이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서울 올라가도 되고. 아니, 내가 부산에 갈게. 마침 남편이랑 여행 가고 싶었거든. 정말? 그럼 언제가 좋을까?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좋아, 그럼 부산역에서 만날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후 순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35년 만에 재회라니. 현진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자신은 또 어떻게 보일까? 순이가 창수를 불렀다. 우리 다음 주에 부산 여행 갈래? 갑자기? 뭔 바람이야? 그냥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나도 부산 가본 지 오래됐어. 토요일 오전 KTX 안에서 순이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다. 긴장되었다. 창수는 옆에서 핸드폰으로 부산 맛집을 검색하고 있었다. 여보, 여기 보니까 자갈치 시장 근처에 유명한 곰장어 집이 있네. 저녁에 가볼까? 응, 좋아. 그런데 너 오늘 친구 만난다며?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 2시에 부산역에서. 그럼 나는 용두산 공원이나 다녀올게. 시간 천천히 가져. 창수는 의외로 배려심이 깊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순이가 가장 좋아하는 남편의 장점이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창수와 헤어진 순이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역 대합실 커피숍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이미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짧은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 그런데 어딘지 어색했다. 혹시 순이? 현진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눈을 보니 그때 그 현진이가 맞았다.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다. 현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응. 그런데 정말 별로 안 변했네.
무슨 소리야? 나 완전 아줌마 됐잖아. 아니야, 여전해. 둘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편해졌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순이가 물었다. 결혼하고 애 둘 낳고 평범하게 살았지. 너는? 나도 비슷해. 남편이랑 아들 하나 있어.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야? 직장 다니다가 은퇴했어. 지금은 집에서 놀고 있지. 현진이가 웃었다. 우리 아빠들도 다 그렇지 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다가 현진이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순이야, 사실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보낸 거야. 뭔데? 현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35년 전에 내가 너한테 편지 줬잖아. 그 편지 읽었어?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사실은 안 읽었구나. 미안해. 그때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현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편지에 뭐가 적혀 있었는데?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진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고백 편지였어. 뭐? 나 너 좋아했거든. 중학교 때부터. 순이는 깜짝 놀랐다. 정말? 응. 그런데 말할 용기가 없어서. 이사가는 마지막 날에야 편지로 적었지. 아이고. 그 편지에 써놨거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락하자고 기다리겠다고. 순이는 할 말을 잃었다. 만약 그때 편지를 읽었다면. 그런데 너한테서 연락이 안 와서. 아, 내 고백을 거절하는구나 싶었어. 현진아.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현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궁금했거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순이는 한참을 생각했다. 35년 전 자신의 마음을. 사실은 나도 너를 좋아했어. 이번에는 현진이가 놀랄 차례였다. 정말? 응. 그런데 그때는 나도 어려서 그런 감정이 뭔지 잘 몰랐어. 너 이사 간다고 했을 때 너무 슬펐거든. 아, 만약 그때 편지를 읽었다면 달랐을까? 현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 어차피 우리는 다른 길을 걸을 운명이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현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습지 않아? 중학생이 무슨 평생 약속이야. 순이도 웃었다. 맞아. 우리 참 순진했다. 하지만 그때는 진짜였잖아, 그 마음들. 맞아. 현진이가 말했다. 그런데 순이야, 난 너에게 고마워하고 있어. 왜? 중학교 때 너 때문에 친구가 뭔지 알았거든. 그 전까지는 혼자 다니는 게 익숙했는데 너랑 지내면서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 순이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래서 그 후로는 어디를 가든 친구들을 잘 사귀었어.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었지. 나도 마찬가지야. 현진이가 내 첫 번째 진짜 친구였어. 그럼 우리 이제라도 다시 친구하자. 당연하지. 둘은 손을 맞잡고 웃었다. 그런데 말이야, 현진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가 그때 고백했다고 해서 지금 불륜하자는 건 아니야. 당연하지. 내 남편 무서워.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우리 남편한테 죽어. 둘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 크게 웃었다. 아이고,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순이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괜찮아, 우리 나이에 뭐 어때? 저녁 시간이 되어서 창수가 연락을 했다. 현진이의 남편도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다. 우리 남편들도 소개시켜줄까?
현진이가 제안했다. 좋아, 우리 남편 되게 재미있어. 우리 남편도 그래. 식당에서 만난 두 남편은 의외로 잘 맞았다. 창수는 탁구 이야기를, 현진이 남편 정수는 등산 이야기를 했는데 둘 다 운동을 좋아했다. 형님, 서울에서 탁구 치세요? 저도 탁구 좋아하는데요. 정수가 말했다. 오, 그래요? 그럼 언제 한번 같이 쳐봐요. 좋습니다. 순이와 현진이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여보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친해지겠네. 순이가 말했다. 그러게 나중에 우리가 만나는 핑계로 자기들이 만나서 운동할 것 같은데? 현진이가 웃었다. 창수가 끼어들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우리도 친구 필요했거든. 맞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정수가 동의했다. 저녁을 먹으며 네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세상 이야기, 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런데 형님, 부산 여행 언제까지 계세요? 정수가 물었다. 내일 저녁에 올라가요. 그럼 내일 오전에 태종대나 다녀오세요. 경치 좋아요. 좋네요. 현진이 부부도 같이 갈까요? 현진이가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집안일 해야 해서. 대신 순이랑 둘이 더 얘기할 시간 가져요. 다음날 오전 순이와 현진이는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11월이라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순이야, 어제 정말 즐거웠어. 현진이가 말했다. 나도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았어.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 너 결혼 생활 행복해? 순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냥 평범해.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너는? 나도 비슷해. 그런데 말이야, 어제 너랑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어. 나도. 아, 이상한 뜻이 아니라. 현진이가 급히 말했다.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 뭔가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느낌?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그랬어. 요즘 매일매일이 똑같아서 지루했는데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두근거렸어. 그치? 우리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있구나 싶었어. 둘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현진아, 이제 자주 연락하자. 당연하지. 아, 그리고 이거 줄 게 있어. 현진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뭐야? 35년 늦은 생일 선물. 순이가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작은 꽃 모양이었다. 와, 예뻐. 어젯밤에 급하게 샀어. 너 꽃 좋아했잖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응, 너에 대한 건 다 기억해. 순이는 브로치를 옷에 달고 거울을 봤다. 어딘지 젊어 보이는 것 같았다. 고마워, 현진아. 나도 고마워. 35년 만에 다시 만나줘서. KTX 안에서 창수가 말했다. 여보, 친구 만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네. 응, 정말 오랜만에 재미있었어. 정수 씨도 좋은 분이더라. 다음에 서울 올라오시면 탁구 같이 치기로 했어. 그래? 잘 됐네. 순이는 창문 밖을 보며 생각했다. 35년 늦은 재회였지만 오히려 지금이어서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어릴 때는 몰랐던 감정들, 우정의 소중함,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이제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 여보, 순이가 창수의 손을 잡았다. 왜? 그냥 고마워서. 뭐가? 이런 여행도 같이 와주고 친구 만나는 것도 이해해주고. 창수가 웃었다. 당연한 거지.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친구가 뭔 좋은 얘기라도 해줬나?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께 늙어간다는 게 고마워서. 아이고, 갑자기 감성팔이네. 창수가 웃으며
순이의 손을 꽉 잡았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다가 순이는 문득 생각이 났다. 35년 전 현진이가 준 편지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 다음 날 순이는 방 안을 뒤졌다. 오래된 상자들, 앨범들,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한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뭘 찾는 거야? 창수가 물었다. 옛날 편지 하나 있는데. 편지? 무슨 편지? 그냥 친구가 준 거. 한참을 찾다가 드디어 오래된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아직 뜯지 않은 상태였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다. 중학생의 어설픈 글씨로 빼곡히 쓰여진 편지였다. 순이야, 이 편지를 언제 읽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너를 좋아해. 처음 너가 말을 걸어줬을 때부터 좋아했어. 너는 따뜻하고 밝고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야. 사실은 친구 이상의 감정일지도 몰라. 하지만 어려서 잘 모르겠어. 그냥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릴게. 만약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편지를 써줘.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좋은 친구로 남자.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이해할 거야. 순이야,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 고마워. 항상 행복하길 바라며. 현진이가. 순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35년 전 중학생 현진이.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편지 마지막에는 작은 글씨로 추신이 적혀 있었다. PS. 네가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거 알고 있어? 그게 정말 예뻐. 순이는 거울을 보며 웃어봤다. 지금도 보조개가 생겼다. 35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구나 싶었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웃어? 창수가 어린 눈으로 물었다. 순이는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그냥 옛날 추억이야. 좋은 추억인가 보네. 얼굴이 환해졌어. 그 후로 순이와 현진이는 자주 연락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가끔은 서로의 도시를 오가며 만났다. 창수와 정수도 친해져서 네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어느 날 현진이가 전화했다. 순이야, 우리 중학교 동창회 한다는데 같이 갈래? 동창회? 언제? 다음 달 서울에서 해. 좋아. 가자. 동창회 날 순이와 현진이는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만났다. 두 사람 다 현진이가 선물한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너도 달고 왔네? 현진이가 웃었다. 응, 이제 내 애장품이야. 동창회장에서 두 사람은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모두들 나이 들었지만 눈을 보면 그때 그 아이들이었다. 현진아, 순이야. 오랜만이다. 민수가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했다. 여전히 키는 작았지만 이제는 대머리가 되어 있었다. 민수야, 대머리 됐네.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너희들은 여전히 예쁘네. 무슨 소리야. 우리도 다 아줌마 됐어. 현진이가 웃었다. 동창회는 정말 즐거웠다. 모두들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며 웃고 현재 근황을 나누며 격려했다. 나이 들어서 만나는 친구들의 따뜻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그런데 너희 둘 언제부터 다시 연락했어? 민수가 물었다. 최근에. 현진이가 대답했다. 그럼 35년 만에 다시 만난 거네. 우와, 대단하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었어. 순이가 말했다. 근데 신기하다. 너희 둘이 중학교 때도 정말 친했는데 지금도 똑같네.
현진이와 순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어떤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다. 동창회가 끝나고 순이와 현진이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순이가 말했다. 응, 나도 그런데 순이야, 나 너한테 진짜 고백할 게 있어. 또 뭔데? 사실 내가 너를 찾은 이유가 따로 있어. 순이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했어 뭐? 순이가 깜짝 놀랐다. 괜찮아, 초기였어서 다 나았어. 근데 내가 만약 죽으면 순이한테 고마웠다는 말을 못 전하겠구나 싶어서.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현진아, 정말 괜찮아.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소중한 사람들한테 마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걱정할까봐. 그리고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순이는 현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나한테 얘기해. 우리 이제 평생 친구잖아. 고마워, 순이야. 내가 더 고마워. 네가 먼저 용기 내서 나한테 편지 보내줘서. 그런데 말이야, 현진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 35년 늦게 편지 읽고 어땠어? 충격적이었지? 그거 사실은 왜? 뭔가 문제 있었어?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편지 마지막에 보조개 얘기 써놨더라고. 아, 그거. 현진이가 얼굴을 붉혔다. 중학생이 뭘 알겠어. 부끄럽네. 아니야,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보조개 생겨. 순이가 웃어 보였다. 정말이네. 여전해. 너도 여전해. 웃는 모습 그대로야. 집에 돌아간 순이는 창수에게 현진이의 병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랬구나. 그럼 더 자주 만나야겠네. 창수가 말했다. 응, 그래야겠어. 그런데 여보, 요즘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친구 생기고 나서. 표정도 좋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순이는 생각해보니 맞았다. 현진이와 다시 연결된 후로 매일이 즐거웠다.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고 옛 추억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모두 신선했다. 창수야, 너도 옛날 친구들이랑 연락해봐. 내가? 왜?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나처럼. 창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한번 찾아볼까? 며칠 후 아들 준호가 집에 왔다. 대학 졸업 후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오는 아들이었다. 엄마, 요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 왜? 표정도 밝고 뭔가 활기차 보여요. 순이가 웃었다. 친구가 생겼거든. 친구요? 새로운 분이요? 아니야, 중학교 때 친구.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중학교 때요? 어떻게 다시 만나셨어요? 순이는 현진이와의 재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들은 신기해하며 들었다. 와, 로맨틱하네요. 영화 같아. 무슨 로맨틱이야. 그냥 좋은 친구야. 그래도 멋져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순이와 현진이는 계절마다 만났다. 봄에는 벚꽃 구경을, 여름에는 바다 여행을,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겨울에는 온천 여행을 했다. 남편들도 함께 다니며 네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어느 가을날 현진이가 서울에 올라와서 순이네 집에서 하룻밤 묵었다. 순이야, 1년 전 내가 편지 안 보냈으면 어땠을까? 현진이가 말했다. 생각하기 싫어. 너무 아까웠을 것 같은데. 나도 그래. 용기 내길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나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 뭐가? 나이 든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싶어. 어릴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 여유도 있고. 현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게 뭔지도 알겠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친구. 그래, 좋은 친구.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어릴 때처럼 모든 것을 나누는 친구들처럼. 2년 후 순이는 현진이에게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순이가 먼저였다. 현진아, 너에게 편지를 쓴다니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은 다들 카톡이나 전화로만 하는데 가끔은 손편지가 그립더라. 2년 전 내가 보낸 편지 덕분에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모르겠어. 내가 없었다면 난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살았을 거야. 이제 우리 둘 다 60대야. 어릴 때는 60대가 되면 정말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되어보니 아직 할 일이 많더라. 우리 같이 뭔가 해볼까? 봉사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동호회라도 만들어서 또 다른 친구들도 사귀고. 나이 들어서 만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어릴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친구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 현진아, 우리 앞으로도 쭉 친구하자. 70대 되어도 80대 되어도 서로 지팡이 짚고 만나는 거야.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순이가 PS. 너는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는 거 알고 있어? 그게 정말 예뻐. 늦은 봄의 선물. 현진이는 순이의 편지를 받고 펑펑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35년 전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날 저녁 현진이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순이랑 봉사활동 해볼까 해. 좋은 생각이야. 뭘 할 건데?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거. 우리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나도 같이 할게. 순이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네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했다. 어느 봄날 순이와 현진이는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걸었다. 두 사람 모두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걸음걸이는 가벼웠다. 순이야, 나 요즘 생각이 드는 게. 뭔데? 우리가 중학생 때 헤어진 건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몰라. 왜? 그때 만약 계속 만났다면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지금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 거야.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잃어봐야 소중함을 아는 거지. 그리고 지금이 더 좋아. 인생 경험도 많고 여유도 있고. 나도 그래. 지금의 우리가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웃었다. 3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순이와 현진이의 늦은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정한 만남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펼쳐지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의 영감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